한밤 한 권 오늘 읽을 책은 제임스 R. 해거티의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 부고 전문 기자가 전하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이 책의 원제는 Yours truly입니다. 어딘가 익숙하죠? 중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편지의 끝맺은 말, 관용구 가운데 하나. 당신께 진심 어린 이라는 직역보다는 그럼 이만 총총 이런 정도가 어울리겠죠. 책을 지은 제임스 R. 해거티,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고 전문 기자입니다. 작가가 스스로 적었던 것처럼 약 800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난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 부고란을 통해 전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정리해서 전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작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책은 슬프고 엄숙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 웃으며 누구를 떠올리게 할 부고의 세계에 대한 초대장이자 삶을 잘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책에는 나는 이렇게 내 부고를 쓰고 있다는 글도 나옵니다. 저자는 왜 자신의 부고를 직접 쓰고 있을까요? 나만큼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미리 써내려가는 부고야말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완성하고 싶은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꾸준하고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적은 부고는 내가 떠난 후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라고도 하죠. 사실 이 책에 적힌 부고나 장례 문화는 우리 한국식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추도사나 지역 신문에 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부고,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점점 더 나의 삶 그리고 나와 가까운 누군가의 삶을 정리하는 게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됐어요. 가까운 사람과 죽음으로 헤어져 본 적이 있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뒤에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작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꾸는데 그 아버지가 꿈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두 분 다 기자, 언론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급하게 그 부고를 어머니가 작성하셨죠. 근데 이제 그 부고도 좋아요. 정말 뭐 연대기적으로 잘 쓰셨더라고요. 하지만 작가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생전에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한 글은 아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자식으로서는 뭐 어떤 글이었어도 사실 아쉽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아버지와 이별을 하면서 마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결국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셨네요. 사실 뭐 돈 많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은 극소수겠죠. 평범한 사람,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냥 그 자체로 평범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완성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평범하지만 사랑했던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은 살아가는 내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립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은 특별하다. 또 모든 삶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훌륭하고 뭐 아름답고 뭐 본받을 만한 거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작가는 또 써요. 실수, 과오, 요즘 말로 흑역사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소한 것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과장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건 되도록 쓰지 말라고도 해요. 잘 쓴 부고는 누군가의 인생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매개가 되겠죠.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각본가로 잘 알려진 노라 에프론, 3,500단어로 쓴 내 인생이라는 에세이에서 자신의 인생을 3,500단어로 요약했어요.
에프론은 인생 전체를 기록하기보다는 특별했던 어떤 순간, 특정 사건 이런 걸 선택했는데 책 속의 어떤 글의 전문은 이게 다라고 합니다. 빈약한 가슴을 가진 것에 관한 글을 한 편 써서 잡지에 낸다. 이제 나는 작가다. 정말 짧은 글이지만 재기 넘치는 로맨틱 코미디 작가의 출발점 생생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작가가 되고 싶었는지 그런 그 꿈에 관한 열망도 느껴지고요. 짧은 글로도 무릎을 탁 칠 만큼 훌륭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생을 기록할 때 긴 글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노라 에프론과 정반대의 예로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일기로 역사가 된 남자 세뮤엘 피프스입니다. 너무나 자세하고 샅샅이 자신의 삶을 기록한 덕에 그의 일기는 17세기 영국 한 시기의 역사는 물론 당시 생활상을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짧든 길든 무조건 생을 기록하라고 권하는 책. 무겁고 엄숙한 찬사보다는 부고의 주인공을 기억하는 누구나 공감할 만한 꾸밈없고 솔직한 내용으로 부고를 적어보라고 권하는 책.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종종 어쩌면 자주 내 인생이 뭐 보잘것없지 뭐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평범하거나 또 내세운다면 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민망해서 굳이 뭐 내가 떠난 후에 누군가에게 남기고 싶어서 또 누가 읽어주길 바라서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기록과 기억을 찬찬히 더듬어 보고 남길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부고는 내 취향과 내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나를 기술할 수 있는 마지막 특권일 테니까요. 책의 마지막 한 부분을 소개해 볼까요? 자기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관대함의 표현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이 더 잘 풀렸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기회다. 실패를 인정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일을 설명하고 주어진 행운에 감사하고 도움의 손길과 미소를 보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해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툴고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너무 창피하거나 누군가에게 불똥이 튀거나 상처를 줄까 봐 몇몇 중요한 내용을 빼놓거나 얼버무릴 수도 있다. 단어 철자를 몇 개 틀리거나 문법 규칙을 한두 개 어기거나 어떤 친척의 이름을 깜빡하고 빼먹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미완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당신을 설명하고 삶의 교훈을 공유할 수 있다면 친구, 가족, 나아가 후손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다. 당신이 되살린 추억, 삶에 대해 발견한 통찰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다. 그렇게 인생은 이야기가 된다. 저의 한 줄 평은 내가 쓰는 내 이야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 그럼 이 책의 몇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유일한 부고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유명한 사람, 유명했어야 하는 사람, 악명 높은 사람, 주목받았어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 지금껏 800여 명의 인생 이야기를 썼다. 부고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보존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정리하는 글을 쓸 때 찬사일색으로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삶의 굴곡, 영광과 실패의 순간, 때로는 굴욕의 순간까지 쓰려고 한다. 내 이야기를 쓸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실수, 잘못, 약점을 얼마나 포함시킬까? 그중 어떤 것을 골라 쓸까? 아직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말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둘지 결정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내 인생 이야기를 쓰는 일을 일찍부터 시작했다. 영웅적이고 고결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나는 그런 행위를 부고의 전제 조건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심각한 결점을 지녔고 때로는 부조리한 짓을 저질렀으며 종종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호기심을 느낀다. 빈번하게 저지르는 잘못과 어리석은 행동, 실수와 단점은 이따금 보여주는 우리의 선행만큼이나 흥미롭고 교훈적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가 아니다.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 일하다 보면 기사에 쓸 한두 문장의 재료를 얻기 위해 사람들과 1시간씩 이야기할 때도 있다. 그럴 필요가 있는 일이라면 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어떤 이들은 질문에 두서없이 답하다가도 우리가 애써 찾지 않았거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도 한다. 인터뷰 대상들이 옆길로 빠지는 일을 막지 말자. 옆길을 따라가다 보면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들이 마음대로 이야기하도록 두었다가 조심스럽게 원래 질문을 상기시키며 제자리로 돌아와 답하도록 도와야 한다. 인터뷰는 느긋한 대화 같아야 한다. 서로를 탐색하면서 양측 모두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엄숙한 글만 품격 있는 부고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르다. 부고마저 재미없다면 죽는데 무슨 낙이 있을까? 장례식에서 최고의 순간, 즉 슬픔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은 추도사를 낭독하는 사람이 고인의 재미있는 버릇이나 익살스러운 말과 행동을 상기시킬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부고 쓰기의 관행을 깨뜨린 메릴린 드 에더의 유쾌한 부고.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의 정치 만화가 마이클 드 에더는 2021년 1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3형제 중 장남인 그가 어머니의 부고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은 것이다. 장의사가 마감 시한을 정해주었는데 시간이 꽤 빠듯했다. 나중에 드 에더가 이렇게 말했다. 부고를 몇 편 읽어봤는데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머를 좀 넣기로 했어요. 그의 첫 문장은 부고의 관행을 깨뜨렸다. 쿠폰 수집가이자 수제 쿠키 장인, 위험한 운전자, 약자의 대변인, 무자비한 카드 플레이어이자 자칭 퀸 비치였던 마거릿 메릴린 드 에더가 2021년 1월 19일 화요일에 사망했다. 마이클은 부고에 어머니의 개성을 담아내고 싶었다. 글의 일부에서는 진지한 분위기를 내려고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머로 흘러갔다. 그도 어쩔 수가 없었다. 적어도 동생들은 재미있게 읽을 것 같았다. 가족끼리 읽고 나서 농담 대부분을 삭제하고 신문에 내면 괜찮겠다 싶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형제들은 이런 농담이야말로 어머니를 기리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메릴린 드 에더의 부고는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몇 개월 뒤 꿈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나무가 우거진 길을 함께 걷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손을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손은 어린아이 같은 내 손보다 크고 푹신한 느낌이 들었다. 서로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시에 깨달았다. 정확히 같은 순간에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결국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셨네요. 예전보다 지금 더 감사하게 생각해요. 트집을 잡으려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분명 저희에게 깜짝 선물이 되었겠죠. 저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고 읽은 뒤 안전한 곳에 보관했을 거예요. 나는 삶의 의지를 다잡아야 할 때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1946년에 완성한
짧은 책을 떠올린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회고록이자 심리학 논문이며 삶의 지침서다. 프랭크의 부모와 형제, 임신한 아내는 홀로코스트로 사망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카우 수용소를 전전하며 3년을 견뎠다. 그는 잔혹한 경험으로부터 숭고한 깨달음을 얻었는데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불행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때 나는 인간의 시, 생각, 믿음이 전달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의 의미를 파악했다. 인간의 구원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 있다. 독창적이진 않더라도 프랭클에게 계속 나아갈 힘을 준 이 통찰을 사람들은 종종 잊고 살아간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좋아할 가치가 없는 사람, 우리를 모욕하거나 실망하게 한 사람 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자위적 습관, 심지어는 이기적 습관으로 비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그 친절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친절은 적은 노력으로도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